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화님. 저는 친구가 두 명 있는데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말이나 행동들이 너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많은 친구들도 그 친구의 말과 어긋나는 행동들을 볼 때마다 그 친구를 멀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 친구는. 친구도 좀 불쌍하고 그래서 저는 또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제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힘듦을 줍니다. 이런 인연을 10년 동안 이어오고 있어요. 이 친구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의외로. 정 때문에 이제 계속 만나고 그리고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를 계속 만나면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연을 끝내면 그 친구도 너무 힘들 것 같고 나도 힘들 것 같고 미안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인연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경우도 많죠. 뭐 데이트 폭력 같은 게 있는데 남자친구가 또 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서 또 남자친구와 인연을 이어가다가 또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고 또 빌고 뭐 가정에도 이런 일 많죠. 술 먹고 와서 화를 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다가도 술이 깨면 미안하고 무릎 꿇고 죄송하고 다시는 안 그렇게라고 싹싹 빌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 친구한테 한 번쯤은 제대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10년 된 친구고 내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친구와 차단을 한다면 그건 조금 내 마음이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친구의 차 한잔 하자. 그래서 친구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친구야, 우리가 10년 됐지. 꽤 오랫동안 너를 봐오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친구로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 부탁하고 싶다. 네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참 편하고 그리고 좋은 친구여서 나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가끔 네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 것 같을 때마다 내 마음이 많이 힘들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이 기분 나쁘더라도 꼭 이 말은 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옆에서 충고를 해주는 친구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충고를 너한테 하고 싶은데 네 받아들이는 거는 네 마음이니까 하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불편한 내 마음을 한번 표현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 니 때문에 내가 불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니 때문에 내가 불편했다라는 것은 너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고 힘들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게 돼요. 야, 니도 뭐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 적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런 말 하니? 나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어디서 너 기분 되게 나빴단 말이야. 이렇게 또 얘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요구를 하고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해야 될 때는 그 상대방의 원인으로 내가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소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가 말하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걸 들었을 때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 그러니까 너는 잘못이 없어. 그런데 내가 듣기에는 내가 속이 좁아서 그렇든 내가 마음이 상해서 그렇든 이건 내 문제인데 너의 말과 행동으로 내가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 같아. 네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너는 그렇게 말하고 네 생각대로 말했는데 내가 듣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 내가 마음을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 소중한 친구니까. 그래서 항상 그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술을 드셔서 아내에게 폭력적인 말을 남편이 했다고 칩시다. 당신은 술만 먹으면 내한테 그런 험담해서 나 진짜 못 살겠다. 당신 술 먹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화나고 싸움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 술 먹는 거는 좋아요.
뭐 술은 당신이 자유니까. 당신이 술 먹을 때마다 내가 두려움이 올라와요. 그리고 당신의 언성이 올라갈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두렵고 불안해요. 당신은 목소리를 크게 하고 그게 성격이고 본인의 삶이지만 존중해요. 하지만 같이 사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제 마음은 너무 불안하고 괴로워요. 물론 제가 이것이 불안하지 않고 괴롭지 않으면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잘 안 됩니다. 이건 저의 문제지만 당신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내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참고 그냥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또는 친구에게 친구야, 그동안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오늘은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어. 이렇게 고백하듯이 상대방에게 의견을 여쭈고 소통하는 것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등지지 않는 마음의 걸림돌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이게 소통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통 니 때문에 내가 짜증이 올라오고 자꾸 열받아. 당신 때문에 말이야. 이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김칫국을 누가 끓여줬어. 아내가 끓여줬는데 남편이 먹어보니까 김칫국이 너무 짜. 아, 근데 왜 짜노? 아침부터 건강에 안 좋게 지금 혈압 팍 올라가고 말이야, 지금. 소태도 아니고. 물 좀 가봐라, 뜨거운 물. 이렇게 하면 그날부터 아내는 기분을 탁 상하는 거예요. 당신이 갖다 먹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수기에 뜨거운 물 나오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기분 나쁘게 말했잖아, 남편이. 그럴 때는 남편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잠이 들겠나? 국이 좀 짜네요. 이렇게. 이제 나 늙었는갑다, 입이. 당신은 괜찮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 날 일이 없어요. 내가 간 좀 볼게요. 뜨거운 물 좀 가져올게요. 내일부터 좀 신경 쓸게요. 이렇게 되는데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이건 국맛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입맛이 문제라는 것을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내한테. 그러니까 아내한테 그걸 돌린 게 아니라 내 입맛이 조금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해법이라고 봐요. 이 가족 생활들에. 여러분들께서 살아가면서 예의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편도 아내에게 예의가 없는 사람이고 아내도 남편에게 예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남편이 짜다 그러면 예의가 없이 왜 이렇게 짜노 소태고 이렇게 하면 부인은 그냥 아무거나 참고 있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월급도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뭐 이렇게 서로가 싸우게 된다면 서로가 예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불꽃이 튄단 말이죠. 그래서 만일 친구나 배우자가 예의 없는 상황에 말을 하든가 언행을 하면 여러분은 피하셔야 돼요. 그걸 맞닥뜨리면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대학생들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비례, 물, 시라는 말이 있어요. 비례, 물시 이것은 뭐냐면 여기 레는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의. 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례라는 것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의가 없고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자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하셨어요. 자, 중요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비례, 물시, 예의가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하는 존재는 보지도 마라. 그리고 듣지도 마라 하셨어요. 만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라 하셨어요. 예의에 어긋난 것, 예의에 어긋난 일, 예의에 어긋난 행동, 예의에 어긋난 말, 예의에 어긋난 모든 언행을 보지도 듣지도 마라. 본받을 점이 없는 이의 언행은 굳이 내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예의가 없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내 마음에 심는 행동이에요. 그것도 어리석음이에요.
예의 없는 짓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탁 얘기했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같이 예의 없이 하게 되면 똑같은 존재가 돼요. 어제 제가 안연, 안회 얘기했죠? 자, 안연이나 안회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안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안회라고 부르기도 해요. 공자의 가장 위대한 수제자가 안연입니다. 어느 날 안회가 공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도대체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인이라는 것은 사람 인자에 두 이자잖아요. 사람이 두 명이 있으면 인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어질인이라는 표현이지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랑, 그리고 너그러움, 친절, 배려,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게 인의 예지에서 인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인이라는 것은 아내야 잘 들어라. 자기를 이겨내는 것이다. 자기를 이겨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자신을 이겨내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극기복내, 스스로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만나는 거예요. 자신을 이겨내고 무엇으로 돌아간다? 예로 돌아간다 하셨어요. 아내야, 자신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을 인이라고 표현한다 하셨어요. 자, 이게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세요. 내가 나를 극복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백만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내 안에 마음속에 있는 적을 이기는 것이 더 힘들다 하셨어요. 그만큼 나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지켜내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삶에서 가장 힘든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게 나를 극복하고 나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공부를 여러분 평생대학, 귀천명상대학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해서 예. 인의 예지 중에서 예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사회적인 이념으로 기본적인 도덕과 예로 되돌아가는 것을 인이라고 했다. 진정한 사랑이고 어진 마음이고 너그러운 마음이고 친절한 마음이라고 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루라도 네 자신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모두 다 인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 세상, 이 천하가 모두 다 인, 사랑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때는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그랬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춘추전국 시대가. 그때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참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인욕 바라밀이 있잖아요. 내 스스로를 참아내고 알아차리고 지켜나가는 것. 이걸 공자도 똑같이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결코 인이라는 것은 남에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것이 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 안의 불성이고 내 안의 영성이고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 자신을 보는 것, 나를 진정한 참나와 진화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사랑과 인, 예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방법이다 하셨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가 아니면 보지 마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건방지고 사람들을 막대하고 욕을 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은 사람을 멀리하고 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비례물시라고 했어요.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은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 이게 지금 뭐예요? 의, 구, 신이에요. 의가 뭐예요? 마음, 뜻. 구는 뭐예요? 말, 하는 것. 신은 뭐예요? 행동하는 것. 의구신의 과정을 매 순간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라 하셨어요. 이건 붓다도 말씀하셨고 공자도 말씀하셨어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인들이 이렇게 자신을 극복했을 때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례물시. 희망입니다.